한 아름다운 여자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인인 아드리안이라는 남자에게 영상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건데요. 심각한 표정으로 보아 사랑의 메시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녀는 "안녕 아드리안, 입이 잘 떨어지질 않네" 라며 운을 뗍니다. 얼굴을 직접 보고 말할 용기가 없었다고, 쓸데없는 싸움을 피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난 당신을 사랑하지만 우린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래서 떠난다고, 나를 너무 원망하거나 찾지 말아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시간 뒤 집으로 돌아와 그녀가 남겨놓고 간 영상을 발견한 아드리안은 슬픔 가득한 눈으로 그 영상을 보고 또 봅니다. 하루아침에 여자친구가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건 잠수 이별도 아니고 거의 잠적 수준인데요. 이제껏 함께 해온 날들이 허무해집니다. 그는 속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비를 뚫고 한 술집을 찾아가는데요. 구석자리 테이블에 앉아서 위스키를 계속 따라 마시며 눈물을 흘리는 아드리안.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르고 술집 여성 직원이 다가옵니다. "저 죄송합니다. 문 닫을 시간이 돼서요." 아드리안은 술값을 계산하고 비틀비틀 일어나 나오다가 한 남자와 시비가 붙어 한 대 맞고 술집 문 앞에 벌렁 나자빠지고 맙니다. 아까 그에게 계산을 받았던 그 여성 직원이 뛰어나와 그를 살펴봅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아드리안은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자기 주머니에서 차 키를 툭 하고 떨어뜨려요. 정신 나간 아드리안은 이 상태로 자기가 직접 집까지 운전을 하고 갈 생각이었나 봅니다. 여자가 그를 말립니다. "저 손님, 이 상태로는 운전 못하세요. 택시 불러드릴게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그런데 아드리안은 술이 떡이 돼서 자기 집 주소도 제대로 말하지 못해요. 결국 그가 걱정스러웠던 여자는 운전을 대신 해주기로 합니다. 주소도 모르는데 어디로 가려는 걸까요? 운전석에 앉은 여자, 그리고 조수석에 앉은 아드리안. 시동을 걸자 아드리안의 차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술에 취한 아드리안은 이렇게 팔을 휘휘 저으면서 지휘하는 신용을 합니다. 그의 엉뚱한 모습이 귀엽고 웃기다고 생각하는 여자. 집에 도착해서는 비틀대는 그를 거의 껴안다시피 부축해서 안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어제 입은 옷 그대로 소파에서 눈을 뜬 아드리안. 여기가 어디지? 어제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그의 눈앞에 하의는 입지 않고 티셔츠만 입은 어제 자기 대신에 운전을 해줬던 그 여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제 술에 너무 취해서 자기 집 주소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이 아드리안을 이 여자가 자기 집으로 데려온 거였어요. 대단하죠? 아마도 혼자 고독하게 술을 마시는 아드리안을 쭉 눈여겨봤던 것 같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당황하고 부끄러워하는 그에게 커피를 건네며 마주 앉는 여자. 그리고 두 사람은 드디어 통성명을 합니다. 아드리안이라고 하셨죠? 저는 파비아나예요. 아드리안은 민망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창피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아름다운 낯선 여자가 자기 앞에 이렇게 딱 가까이 마주 앉으니까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도 몰라 해요. 파비아나가 말합니다. "어제는 왜 그렇게 많이 술을 드셨어요? 술집 앞에서 싸운 건 또 왜 그러신 거고요?" 아드리안은 상냥하게 말을 걸어오는 그녀에게 대답은 하지 않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는 "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좀 딱딱하게 말해요. 파비아나가 조금 민망한 듯 그의 차 키를 건네줍니다.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후다닥 나가버리는 아드리안. 그리고 황급히 떠나는 그를 창밖으로 내다보는 파비아나. 아드리안은 숙취를 안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오케스트라 지휘자예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팔을 휘저었던 거였습니다. 마음도 복잡한 데다 술까지 많이 마셔서 컨디션이 영 엉망인 아드리안. 하지만 왠지 몸보다 마음이 더 불편한데요. 그는 그날 단원들과 연습을 마치고 어제 갔었던 그 술집으로 다시 향합니다. 그가 테이블에 앉자 파비아나가 다가와서 "위스키랑 얼음 시키실 거 맞죠?" 하고 어제 주문했던 걸 기억하고 그에게 묻습니다. 아드리안은 그게 아니라 사과하러 왔습니다. 어제 도와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제가 좀 바보 같았습니다." 파비아나가 "맞아요. 그랬죠." 하고 말해요. 지금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침에 그냥 그렇게 쌩하게 가지 말았어야 했다는데 동의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한다는 얘긴지.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아드리안이 결국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지금 여자친구한테 이별 통보 받은 지 만 하루가 조금 넘은 시점이에요. 2년이야. 뭐 아무 때나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이건 조금 너무 빠른 것 같죠? 아드리아는 파비아나를 자신이 일하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늦은 밤 모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오케스트라 홀에서 파비아나한테 악기에 대해 하나씩 자상하게 설명해주는 아드리안. 그리고 특별한 곳에 데려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파비아나. 아드리안이 그녀의 입술을 보며 다가가려고 하는데 파비아나가 그를 잠시 막습니다. 저 혹시 여자친구나 아내가 있는 건 아니죠? 파비아나는 이 상황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었나 봐요. 아드리안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아닌 건 맞죠?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 한 48시간도 안 되긴 했겠지만. 그렇게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홀 안에서 키스를 나눕니다. 그리고 아드리안은 불과 하루 이틀 전까지 전 여자친구와 함께 지내던 집으로 그녀를 데리고 갑니다. 아드리안의 침실에서 그들은 아까 오케스트라 홀에서 하던 걸 마저 하려는 모양인데요. 아드리안의 침대 맞은편에는 커다란 전신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파비아나는 속옷 차림으로 와, 이 거울 정말 크고 멋지다 하면서 거울 앞에서 감탄을 하고 그런 그녀의 뒤로 아드리안이 천천히 다가와 그녀를 껴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뜨겁게 사랑을 나누어요. 다음 날 아침, 침실로 스며드는 따사로운 햇살에 눈을 뜬 파비아나. 살며시 몸을 일으켜 화장실에 가는데 칫솔이 2개가 꽂혀 있어요. 보통 이러면은 좀 의심을 해볼 법도 한데 파비아나는 그냥 이거 하나는 나 쓰라고 둔 거구나 하고 싱긋 웃으면서 칫솔 하나를 들어 천진난만하게 양치를 합니다. 그리고는 집 여기저기를 구경하고 다니기 시작해요. 아드리안의 집은 아주 넓고 멋집니다. 집이라기보다는 잡지에 나오는 그런 멋진 숙소 같아요. 한스라는 이름의 크고 잘생긴 개도 한 마리 있었고 집 밖에는 푸른 초원과 아름다운 호수도 펼쳐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앞 정원에서 멋진 풍경을 보며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하는데요. 마침 둘 다 오늘 일이 없는 날이라서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누군가 아드리안의 집을 찾아옵니다. 2명의 남자였어요. 그들은 아드리안에게 저 벨렌 씨는 아직 소식이 없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아드리안의 뒤로 파비아나가 나타나자 남자들은 조금 당황한 듯 손님이 계셨구나. 저희가 방해한 건가요? 하고 묻습니다. 아드리안은 대답을 딱히 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시죠 라고 하면서 두 남자를 집 안으로 들입니다. 남자들은 집 안으로 들어와서 파비아나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검찰청 소속 프란시스코입니다. 이들은 아드리안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사라진 전 여자친구 벨렌에 대해서 수사 중이었던 거예요. 그녀가 그렇게 사라지고 나서 아무래도 이상해 아드리안이 직접 신고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여자친구에 대한 실종 신고를 해놓고 바로 하루 이틀 만에 또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온 상황인 거예요. 수사관은 아드리안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여자친구분은 출국하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출입국 사무소에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여자친구? 파비아나의 눈에서 레이저가 나옵니다. 아니 이럴까봐 어제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곤혹스러워하는 아드리안. 수사관들은 집을 좀 둘러봐도 되냐라고 하고는 아드리안의 집을 샅샅이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아드리안이 너무 빨리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온 것 같고 그래서 그가 살짝 의심스럽습니다. 수사관들이 물어요. 이 집 정말 예쁘네요. 당신 집입니까? 아드리안은 1년간 렌트한 거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군요. 이 집에 벨렌 씨가 쓰던 물건들이 혹시 남아있나요? 하고 수사관이 묻자 아드리안은 저 욕실에 크림이랑 칫솔 같은 거 몇 가지만 남아있다 라고 말해요. 파비아나는 옆에서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시겁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쓴 그 칫솔이 그럼 이 인간 여자친구 거였구나. 수사관들이 정원을 수색하는 동안 파비아나는 아드리안에게 다가와 당신 도대체 무슨 일에 연루된 거냐고 반은 걱정, 반은 화가 난 마음으로 묻습니다. 일단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신을 만난 건 잠시 미뤄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이 인간이 혹시 자기 여자친구를 해친 범죄자인가 아닌가? 그것부터 체크를 해보려는 거예요. 당신 전 여자친구 죽은 거 아니야? 혹시 납치당하거나? 아드리안은 아니야. 벨렌은 실종됐거나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고 다른 남자랑 떠난 거야. 이 경찰 조사도 그냥 다 형식적인 거야. 라고 대답하면서 파비아나를 안심시킵니다.
파비아나의 캐릭터를 여러분도 이제 조금 파악을 하셨겠지만 이게 쿨한 건지 좀 단순한 건지 또 이 설명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가 보다. 아직도 열심히 정원을 살펴보는 수사관들을 창문 너머로 보면서 아드리안은 참나 내가 벨렌을 죽여서 정원에 묻기라도 한 줄 아나 보네 하고 중얼거립니다. 그날 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아드리안은 넓은 1층 거실 한복판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파비아나는 2층 욕실로 올라가서 욕조에 물을 받아 몸을 담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조 안의 물에 옅은 파동이 일기 시작합니다. 분명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마치 어디선가 진동이 전해지는 것처럼 물결이 이렇게 원 모양을 그리면서 퍼져나가요. 이상하다. 파비아나는 뭔가 찜찜한 마음에 얼른 욕조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순간 눈앞이 어두워집니다. 정전이 돼서 캄캄해진 거였어요. 왠지 모를 공포에 질려 심장이 빠르게 뛰는데 서둘러 욕실에서 나오다가 아드리안과 탁 부딪힙니다. 깜짝 놀라서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파비아나. 아드리안은 비가 와서 정전이 된 것 같다고 말하며 별일 아니라고 그녀를 도닥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불이 다시 들어와요. 아드리안은 목욕을 하고 나온 그녀를 번쩍 안아서 침실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아드리안이 키우는 큰 개 한스도 같이 침실로 따라 들어와요. 한스는 아드리안의 방에 있는 그 멋지고 큰 전신 거울 앞에 앉아서 거울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드리안과 껴안고 있다가 침대맡 전신 거울을 통해서 한스와 눈이 마주친 파비아나. 그럴 리가 없겠지만 왠지 저 개가 거울을 통해서 자신들을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드리안한테 저 개 좀 내보내주면 안 될까? 하고 말합니다. 낮에 있었던 신경 쓰이는 일 때문에 파비아나가 조금 예민해진 걸까요? 다음 날 술집으로 출근한 파비아나에게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어제 아드리안의 집에 찾아왔던 수사관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파비아나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 빠르지 않아? 전 여친이 실종되자마자 널 만나고 있잖아.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걸로 봐서 아무래도 이 두 사람은 원래 아는 사이인 듯한데요. 파비아나는 그의 말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고 대답합니다. 수사관은 나라면 그래도 이 시점에 그놈 안 만나. 그 남자 지금 용의자야 라고 말하는데 파비아나는 뭐 그렇다고 유죄인 건 아니잖아? 하고 받아칩니다. 그녀는 만난 지 며칠 되지 않은 남자친구를 상당히 신뢰하고 있는 것 같죠? 파비아나는 그에게 지금 혹시 질투하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 사이에도 이전에 뭐 어떤 묘한 기류가 있었거나 아니면 뭐 사귀었었거나 했던 모양입니다. 남자도 지지 않고 받아칩니다. 축하해. 드디어 네가 꿈꾸던 돈 많은 남자를 낚았네. 파비아나는 그의 말대로 부유한 아드리안의 현재 그 상태가 좋은 건지 아니면 정말로 아드리안이 자기의 운명의 짝이라고 느낀 건지 좀 꺼림칙할 수 있는 일련의 일들을 뒤로 한 채 그와 계속 사랑을 키워갑니다. 아드리안의 집에서 거의 동거하다시피 같이 지내고 있어요. 그날도 아침에 일어나서 욕실에서 따뜻한 물로 기분 좋게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샤워기에서 엄청나게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으악! 하고 소리를 치며 다시 물 온도를 조정하는데 잠시 후 이번엔 더 뜨거운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너무 놀라 욕조에서 튕겨지듯 뛰쳐나온 파비아나. 이미 욕실은 그 뜨거운 물 때문에 김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바닥으로 거울을 문질러서 김을 닦고 자신의 몸을 한번 살펴보는데 얼마나 뜨거웠는지 어깨와 등 쪽에 살짝 화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세면대 쪽 하수구에서 뭔가 알 수 없는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파비아나는 얼른 욕실에서 나와 옷을 챙겨 입습니다. 그리고 출근한 아드리안의 방에서 쉬고 있다가 방 구석 틈에 떨어져 있는 어떤 목걸이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열쇠 모양의 장식이 달린 은색 목걸이였습니다. 파비아나는 아드리안의 방 거울 앞에서 그 목걸이를 자신의 목에 이렇게 걸어보는데요. 그 순간 또 정전이 됩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파비아나는 겁에 질려서 집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혹시 누구라도 나오면 이 짝대기로 내리쳐야지 막 이러고 설치고 다니다가 큰 개 한스를 보고 놀라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녀는 아드리안에게 이 큰 집에 혼자 있기 싫다고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만 같다고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아드리안에게 진지하게 이 집에 유령이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드리안은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다가 유령이라는 말에 웃음이 터지고 맙니다. 하지만 파비아나는 심각해요.
아무래도 이 집이 분명 뭔가 이상합니다. 다음 날 아드리안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수사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어요. 여성의 시신 한 구가 발견이 됐는데 아무래도 벨렌 씨인 것 같다고 오셔서 확인을 좀 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벨렌의 가족들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드리안이 꼭 가야 했어요. 아드리안은 떨리는 마음으로 시신 보관실로 향합니다. 심하게 탄 한 여성의 시신. 아드리안은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고개를 저으면서 이 사람은 벨렌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시신을 확인하고 나와 자신의 차에 타고 그곳을 떠나는 아드리안을 이 파비아나와 알고 지내는 그 젊은 수사관이 뒤에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이 벨렌의 실종과 아드리안이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이윽고 집에 도착한 아드리안. 파비아나가 어딨지? 찾아다니는데 침실에 가서 보니까 책장에 있던 책이 막 다 떨어져 있습니다. 어휴, 이게 다 뭐야? 그때 욕실에서 뭔가 파비아나가 중얼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파비아나, 누구랑 얘기해? 저 책장은 또 왜 저렇게 돼 있는 거야? 아드리안이 욕실로 가서 묻자 파비아나는 아니야, 나 혼자 있는데 얘기는 무슨? 그리고 책은 뭐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좀 찾느라고 라고 대답하며 그나저나 시신 확인은 잘 했냐고 벨렌이 맞냐고 묻는데 아드리안은 벨렌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이제 벨렌은 남이니까 신경 쓰지 말자고 합니다. 파비아나의 얼굴에 만족스런 미소가 퍼집니다. 서로를 꼭 껴안는 두 사람. 그리고 영화는 과거의 벨렌과 아드리안이 남이 아니라 우리였을 시절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아드리안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좋은 집을 빌려 부유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벨렌과 함께 소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벨렌에게 다정하게 요리를 해주며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에 지원했던 보고타 필하모닉 있잖아. 거기서 날 뽑겠대. 그래서 1년 동안 보고타에 가 있어야 돼. 나랑 같이 갈래? 벨렌은 그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면서도 그와 1년을 떨어져 있기도 그렇다고 자기 일을 다 내팽개치고 1년 동안 그를 따라가 있기도 망설여집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벨렌. 결국 사랑하는 아드리안을 따라 나서기로 합니다. 거기 가면 자기가 나 잘 보살펴줘야 돼? 아드리안은 그러겠다고 잠시라도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둘은 보고타로 함께 떠나왔고 아드리안은 그때부터 날개를 달고 지휘자로서 성공 가도를 달립니다. 그의 공연이 있을 때마다 늘 관객석 한가운데에는 벨렌이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새로운 곳에 잘 적응하며 나날이 행복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함께 지낼 만한 멋진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부유한 한 독일인 할머니가 주말 별장으로 쓰던 이탈리아 건축가가 지었다는 집 한 채를 보러 간 벨렌. 바로 지금 아드리안이 파비아나랑 지내고 있는 그 집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크고 잘생긴 개 한스를 발견하고 벨렌이 너무 좋아해요. 한스도 벨렌을 잘 따릅니다. 집주인 할머니는 이 벨렌이라는 아가씨가 딱 마음에 들었어요. 이 집에 들어와 있는 동안 한스를 잘 돌봐줘야 한다는 조건에 개를 좋아하는 벨렌이 흔쾌히 응했거든요. 할머니는 자신의 별장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집에는 멋진 피아노도 있고 깨끗한 욕실도 있고 벨렌은 모든 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아드리안과 벨렌 두 사람은 이 멋진 집을 빌려 이곳에서 1년 동안 지내기로 합니다. 탁자 하나, 그릇 하나 모두 벨렌이 배치하고 정리하고 꾸민 거였어요. 신발 디자이너로 일하는 벨렌은 그곳에서 일도 열심히 잘하며 적응을 합니다. 정말 완벽하게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아드리안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한 여성 단원이랑 좀 많이 가깝게 지내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전부터 그녀가 조금 신경이 쓰였던 벨렌은 어느 날 아드리안의 사무실에 불쑥 찾아갔다가 또 그 여성 단원이랑 단둘이 있는 아드리안을 보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뭐 신체적 접촉을 한 걸 봤다거나 뭐 어떤 이상한 말이 오가는 걸 들은 건 아닌데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벨렌은 둘 사이의 기류가 분명 뭔가 묘하다고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잔뜩 삐쳐있는 벨렌에게 아드리안이 오버하지 말라고 난 무슨 단원들이랑 사무실에서 단둘이 얘기도 못하냐고 막 따져보지만 벨렌이 지금 화가 너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녀가 말해요. 우리 지금 너무 행복하잖아.
이 상태를 망치지 마. 일 그르치면 다 당신 탓이야.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없어져도 놀라지나 마. 근데 이렇게 모진 말을 내뱉긴 했지만 벨렌은 그 말이 진심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 남자 하나 믿고 멀리 보고타까지 따라왔는데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잘 지내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드리안이 샤워하러 들어갔을 때 벨렌이 불안함과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맙니다. 아드리안의 휴대폰을 본 거예요. 꽤 다정한 말투로 개인적인 문자를 주고받는 아드리안과 그 바이올린 단원. 벨렌은 샤워를 마치고 출근하려는 아드리안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둘이 진짜로 무슨 사이냐고 따져 물어요. 아드리안은 결국 실토합니다. 그냥 진짜로 가볍게 만난 사이라고. 너한테 다시는 상처 주는 행동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 사랑은 정말 당신뿐이라고. 아드리안이 출근을 하고 혼자 큰 집에 덩그러니 남아 눈물을 흘리는 벨렌. 그날 낮에 이 집의 주인 독일인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정원에 앉아 함께 차를 마시면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는 벨렌. 할머니, 아드리안은 저 없이도 잘 살까요? 만약에 사고가 나서 제가 죽거나 없어지거나 하면 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러자 그 집주인 할머니가 전 궁금하면 한번 시험해보지 그래요? 라고 그녀를 부추깁니다. 남자친구한테 교훈을 주는 거지. 내가 없으면 안 될 거라고. 그 비밀 지킬 수 있다고 약속하면 내가 도와줄게요. 그렇게 벨렌도 장난 반, 호기심 반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할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할머니는 아드리안의 방 안에 있는 크고 멋진 그 전신 거울 앞으로 이 벨렌을 데려가요. 그리고 책장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진 열쇠 구멍에 어떤 열쇠를 넣고 끼익 돌리는데요. 이 열쇠는 우리가 아까 영화 초반부에서 봤던 그 열쇠입니다. 기억하시죠? 파비아나가 이 집 구석에서 주워서 그 목걸이인 줄 알고 거울을 보며 목에 이렇게 걸어봤던 그 열쇠. 그 열쇠로 문을 열자 전신 거울 뒤로 비밀의 공간이 나타납니다. 할머니와 할머니의 남편은 독일인이었기 때문에 전쟁 후에 늘 잡혀갈 걸 두려워하면서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전파도 차단되고 방음도 되는 밀폐된 비밀의 공간을 만든 거였습니다. 할머니의 남편은 혹시나 자기가 죽게 되더라도 누군가한테 잡혀가서 비참하게 죽지 않고 그냥 이곳에 숨어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얘기했었고 실제로 그 비밀의 공간에서 임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소설 같은 이야기에 푹 빠져 비밀의 공간 안으로 따라 들어가 보는 벨렌. 안에서 보니까 욕실 거울도 그렇고 아드리안의 침실에 있는 그 전신 거울도 그렇고 집에서는 거울인 줄 알았던 곳들이 사실은 다 창문처럼 건너편이 훤히 들여다 보였어요. 할머니는 안에서 바깥쪽만 볼 수 있는 특수 강화 유리라고 설명해줘요. 바깥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모두 들을 수 있는 스피커도 설치가 돼 있고 침대, 변기 시설까지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물론 약간 감옥에 있는 것처럼 낡은 시설이긴 했지만요. 그리고 마침내 벨렌이 자신에게 시들해진 것 같은 아드리안에게 영상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안녕 아드리안, 나 체육관에서 만난 화끈한 남자랑 떠나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이게 아니지 하고 이내 진지한 얼굴로 우리가 맨 처음에 봤었던 그 영상을 찍습니다. 나는 떠난다고, 나를 찾지 말라고. 그리고는 캐리어 2개에다가 자기 짐을 다 싸서 그 비밀의 공간에다 넣어두고는 아드리안이 집으로 오는 걸 확인하고 호다다닥 그 안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영상을 보기 시작하는 아드리안. 벨렌은 비밀의 공간 안에 숨어서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윽고 온 집안을 뒤지면서 벨렌의 짐이 없어진 걸 확인하며 절망에 빠지는 아드리안을 이 벨렌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지켜봅니다. 보니까 아드리안이 그녀에게 주려고 오늘 꽃다발도 가지고 왔어요. 안 되겠다. 얼른 나가야겠다. 벨렌이 열쇠를 찾으려고 자기 가방을 막 뒤져보는데 불싸. 열쇠를 안 갖고 들어왔습니다. 아까 서둘러 짐을 싸다가 방 구석에 흘려버린 거예요. 거울 앞을 서성이며 시리에 빠져있는 아드리안을 안쪽에서 막 소리쳐 불러보지만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또 거울을 온 힘을 다해 두드려도 아드리안은 보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벨렌은 그 안쪽에 있던 의자 하나를 들어서 거울을 쾅쾅 내리쳐보지만 엄청난 특수 강화 유리로 만들어진 거울에는 금도 하나 가질 않습니다. 완벽히 밀폐된 비밀의 방 안에 갇혀버린 벨렌. 괜히 애정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장난 한번 쳤다가 이곳에서 인생 종치게 생겼습니다. 침대에 앉아 눈물을 흘리는 그를 보며 이제는 벨렌도 같이 웁니다.
두 사람 다 거울 하나를 마주하고 절망에 빠져 흐느끼는데 결국 아드리안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아까 봤었던 그 두 수사관이 이 사건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들은 벨렌의 실종 직전 두 사람이 크게 다퉜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처음부터 아드리안을 조금 의심하고 있었어요. 현재로서는 납치인지 실종인지 확실치가 않으니까 일단 이민국 통해서 저희가 출국 여부를 살펴보고 나서 아드리안 씨 집도 좀 수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드리안의 집에 이 수사관 둘이 찾아왔었던 거고 그때 아드리안이 파비아나랑 있는 바람에 더더욱 의심을 사게 됐던 거죠. 이 시각 비밀의 방 안에 갇힌 벨렌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뒤져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통조림을 뜯어서 먹기도 하고 날카로운 물건을 찾아서 막 벽도 파보고 녹물로 입을 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유일한 일상은 이제 그저 거울을 통해 아드리안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뿐이었어요. 그렇게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사라진 자신을 찾느라고 슬픔에 빠져있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곧이어 그녀가 보게 된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른 여자를 집에 데리고 온 아드리안이었습니다. 아드리안의 침실로 들어온 웬 속옷 차림의 여자가 이 거울 쪽을 바라보면서 와, 이 거울 진짜 크고 멋지다 감탄하는데요. 그리고 곧이어 아드리안이 그녀의 뒤로 다가와 그녀를 꽉 껴안습니다. 그 거울 안쪽에서 이 장면을 정면으로 보고 있는 벨렌. 배신감과 절망감이 뒤섞인 채 눈앞에서 며칠 전까지 자기랑 살을 맞대고 함께 먹고 자던 남자가 다른 여자와 격렬하게 사랑을 나누는 걸 지켜봐야만 하는 고통에 빠집니다. 다음 날 아침, 그렇게 자기 남자친구랑 자고 일어난 그 여자가 이번엔 화장실에서 자기 칫솔로 양치까지 하는 걸 보던 벨렌은 하수구에다 대고 이 나쁜 년아! 하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파비아나가 그 소리를 듣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이렇게 세면대 쪽 하수구에 귀를 대보는 파비아나.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막 욕을 하다가 나중에는 도와줘! 도와줘! 라고 소리치는 벨렌. 그때부터 벨렌은 파비아나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번엔 파비아나가 욕조에 물을 받아서 목욕을 하고 있을 때 벽을 막 이렇게 두드려서 욕조에 물결이 퍼지게 합니다. 도와달라는 신호였는데 파비아나는 유령이 있는 것 같다고 느끼고는 욕조에서 얼른 나가버리죠. 그리고 벨렌은 그 다음번 파비아나가 샤워를 할 땐 물 온도를 조절하는 레버를 돌려서 뜨거운 물이 확 나오게 해버립니다. 처음에는 실수였는데 요 레버를 돌리니까 저기 물 온도가 확 뜨거워지는구나 그걸 알고 나서는 일부러 물 온도를 갑자기 확 올려버립니다. 거울을 보며 화상 입은 자기 몸을 체크하는 파비아나, 그리고 그 거울 안쪽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벨렌. 파비아나가 죽도록 밉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무딘 아드리안하고는 다르게 이 집에 뭔가가 있다고 느끼는 파비아나가 지금 벨렌을 꺼내줄 유일한 희망이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드리안의 방 안에서 열쇠를 찾는 파비아나.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목에 이렇게 열쇠를 걸어보는 파비아나를 거울 안쪽에서 바라보며 야, 그거 목걸이가 아니야, 열쇠야! 라고 소리치는 벨렌. 이제 벨렌은 안에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마땅치 않아서 점점 마르고 수척해져 갑니다. 그리고 이젠 하다하다 시신을 찾았는데 벨렌인 것 같다는 전화를 받는 아드리안의 모습까지 보게 되는데요. 아드리안이 시신을 확인하러 갈 때 파비아나는 그를 배웅하고 방에 들어와서는 거울을 보며 씩 웃습니다. 이제 벨렌이 정말 우리 사이에서 없는 사람이 되겠구나 싶은 거죠. 그 모습을 거울 안쪽 맞은편에서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벨렌. 웃지마 이 나쁜 년아, 나 안 죽었어! 라고 소리치지만 당연히 파비아나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드리안이 일을 나간 사이 매일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파비아나는 자신이 또렷하게 뭔가를 듣거나 보진 못하더라도 분명히 이 집에 뭔가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세면대에 이렇게 물을 받아서 채워보는데요. 그리고 뭔 주술을 외우는 사람처럼 그 앞에 가만히 서서 세면대 물을 바라봅니다. 항상 뭔가 이 욕실에서 물결이 일거나 소리가 나거나 이상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는 아드리안이 집에 없을 때 혼자 조용히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화장실 거울을 통해서 안쪽에서 이걸 지켜보고 있던 벨렌도 그래, 네가 생각만큼 둔하진 않구나, 좋아 하면서 신호를 보낼 준비를 합니다. 파비아나가 시작이라고 말하자 벨렌이 안에서 막 하수구관을 두드려요. 그랬더니 세면대에 받아놓은 물에
동그랗게 물결이 일기 시작합니다. 파비아나는 깜짝 놀라요. 그리고 잠시 후 멈춰 하고 말하자 벨렌이 두드리는 걸 딱 멈춥니다. 파비아나는 이제 의심이 확신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게 무슨 유령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듯해요. 아빠? 돌아가신 아빠를 불러보는 파비아나. 벨렌은 아니야 멍청아 다시 생각해봐 다시 하면서 애가 탑니다. 파비아나가 이번엔 조심스럽게 벨렌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혹시 벨렌? 벨렌은 맞아 하면서 또 미친 듯이 하수 구간을 두드려 신호를 보냅니다. 파비아나는 지금 이게 다 유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벨렌이 죽었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얼마 전에 조사를 왔던 수사관들을 떠올리고 혹시나 싶어서 당신 갇혀 있는 건가요? 하고 물어봐요. 그리고 지금부터 마치 스무고개처럼 파비아나가 질문을 하고 벨렌이 안에서 두드리는 것으로 신호를 보내는 대화가 시작됩니다. 갇혀있냐? 라는 질문에 하수 구간을 두드려 맞다! 라는 신호를 보내고 아드리안이 그랬나요? 라는 질문에는 가만히 있음으로써 아니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로써 일단 파비아나는 드디어 이 집 어딘가에 벨렌이 갇혀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파비아나는 혹시 이 거울 뒤에 당신이 있는 건가요? 하고 물어요. 이번에도 벨렌이 맞다!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욕실 거울을 이렇게 막 뜯어내보려는 파비아나. 그때 이 집에 사는 큰 개 한스가 아드리안의 침실 전신 거울 앞에서 막 짖는 걸 발견해요. 사실 이 한스가 그동안 계속 이 거울 앞에서 서성거렸던 것도 그 안에서 벨렌의 채취가 났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맡지 못하는 냄새를 개는 맡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전신 거울 주변을 이리저리 뒤져보던 파비아나는 드디어 책장 안에서 열쇠 구멍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에 걸고 있는 그 열쇠를 열쇠 구멍에 넣어보는데 이제 요거를 돌리기만 하면 이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문을 열려고 보니까 그러면 벨렌이 돌아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싶은 거예요. 파비아나는 열쇠 구멍에서 다시 열쇠를 빼냅니다. 그리고 세면대에 받았던 물도 그냥 다 내려버려요. 파비아나는 거울을 통해 벨렌에게 미안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 중얼중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시신을 확인하러 갔던 아드리안이 돌아옵니다. 욕실로 들어온 그가 파비아나에게 누구랑 얘기하냐고, 책장에 책들은 또 왜 다 저렇게 떨어져 있냐고 물어요. 파비아나는 얘기는 무슨 책 찾느라 그랬다 라고 둘러대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시신 확인은 어떻게 됐냐고 벨렌이 맞냐 라고 천연덕스럽게 묻습니다. 지금 이 벽 안에 벨렌이 갇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오직 파비아나 뿐이었어요. 아드리안은 벨렌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이제 벨렌은 남이니까 신경 쓰지 말자고 합니다. 이 모든 걸 안에서 보고 있던 벨렌은 이 나쁜 년, 나쁜 새끼 막 소리를 치면서 안에서 혼자 분통을 터뜨립니다. 거울을 통해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볼 벨렌의 시선을 의식해 파비아나는 방의 가구 위치를 다 바꿔버립니다. 침대도 그 거울 쪽에서 안 보이게 옮겨놔요. 이제 이렇게 아드리안과 행복할 일만 남았지만 파비아나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좀 죄책감에 시달리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 또 물을 받아놓고 벨렌을 한번 불러보는 파비아나.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설마 죽은 거 아니야? 내가 꺼내주지 않아서 설마? 파비아나는 찜찜한 기분이 들어요. 그때 집으로 누군가 찾아옵니다. 파비아나와 알고 지냈던 그 젊은 수사관이었어요. 그가 봉투를 하나 건네며 파비아나에게 아드리안을 너무 믿지 말라고, 몸조심하라고 말하고는 떠납니다. 그리고 그 봉투 안에는 바이올린 단원과 여전히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아드리안을 몰래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들어있었습니다. 네, 아드리안이 나쁜 자식이 아직도 그 바이올린 단원이랑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파비아나는 눈이 뒤집힙니다. 이 나쁜 자식. 배신감이 물밀듯이 밀려오는데요. 그리고는 어떤 감정이었는지 아드리안에 대한 배신감이 이 벨렌에 대한 어떤 동질감으로 이어진 건지 파비아나는 열쇠를 들고 뚜벅뚜벅 전신 거울 옆에 책장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고 문을 열어요. 거울이 있던 자리에 문이 열리며 비밀의 공간이 나타납니다. 파비아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온갖 물건들이 막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불도 들어오지 않아서 컴컴한 이 공간을 파비아나가 이리저리 둘러보는데요. 그때 구석에 쓰러져 있는 한 여자가 보입니다. 벨렌인 것 같았어요.
파비아나가 그녀에게 다가가 "저기 벨렌, 괜찮아요?" 하고 물으면서 들여다보는데 그 순간 죽은 듯이 눈을 감고 있던 벨렌이 번쩍 눈을 뜹니다. 그리고 손에 이렇게 숨기고 있었던 단단한 물건으로 파비아나의 머리를 팍 내리쳐요. 머리를 맞고 쓰러지는 파비아나. 그리고 얼른 그녀의 손에서 이 비밀의 방 열쇠를 빼앗아 들고 밖으로 도망쳐 나와서 문을 쾅 닫아버리는 벨렌. 이게 얼마 만의 바깥 공기일까요? 벨렌이 밖으로 나와 전신 거울을 돌아보는데 그 사이에 자기 얼굴이 많이 상했습니다. 천천히 집 이곳저곳을 한번 둘러봐요. 자기가 이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기 전과 이 집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파비아나가 다 바꿔놓은 거죠. 벨렌은 오만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아드리안이 나쁜 자식. 가난한 시절부터 함께해준 내 뒤통수를 치고 바이올린 단원을 만나더니 이제 내가 없어진 지 하루 이틀 만에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또 같이 살질 않나. 그렇게 거실로 걸어 나와 보는데 음성사서함에 남겨진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집주인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이 집을 팔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어차피 이 비밀 공간에 대한 건 할머니와 벨렌 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할머니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벨렌이 이 열쇠를 감춰버리기만 하면 파비아나는 그 안에서 영원히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고민을 거듭하던 벨렌은 결국 아드리안의 옷장에 사진 한 장을 붙여놓고 영영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남아있는 아드리안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파비아나까지 사라졌으니까 저 남자가 만나는 여자마다 실종이 된다 하면서 더 의심을 사겠죠? 그리고 남겨진 파비아나는 또 그 안에서 어떻게 지내게 될까요? 나올 수는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사랑 이야기이긴 하지만 뭔가 소름 끼치고 약간 밀실 공포증까지 불러일으키는 영화 히든 페이스였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어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